봅시다. 우리가 이제 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지난 시간에 접선, 원의 접선이라고 하는 되게 중요한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자,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지금 뭐,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한 점에서 접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거를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서, 여기 보이는 이 직선하고, 요 원방하고, 편의상 그냥 중심이 원점이라고 치고요. 연립을 해가지고 판별식 쓰는 방법이 하나 있었고요. 그래서 판별식 D가 0보다 커지면 교점이 2개고 0이 되면 접하니까 교점이 1개고 0보다 작으면 교점이 없다. 이런 방법도 있었는데, 사실 우리가 어떤 방법을 더 많이 썼냐면 이 중심에서부터 여기 이 직선까지 거리를 재가지고, 얘는 지금 그 거리를 D라고 한다면 그 거리 D가 요 반지름보다 더 짧아지는 이런 상황이 되면 교점이 2개다. 접하는 경우는 이 D하고 R하고 똑같으면은 교점이 1개고, 얘는 거리가 D라는 녀석이 R보다 더 멀어지면 교점이 없다.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점과 직선 사이 거리에 쓰는 게 연립하는 것보단 식이 좀 편해가지고 그걸 더 많이 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접하는 경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접하는 케이스가 총 3가지 케이스가 있어서,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은 아예 이 그래프 위에서 이제 기울기를 주는 경우, 어떤 기울기가 m이라는 직선에 접선을 구해주세요라고 하면 기울기가 일정하면은 접하는 케이스가 이렇게 2가지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경우에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하는 녀석에서 요 y 절편, 이거는 준다 그랬고, 기울기 y 절편이 어떻게 결정되느냐라고 했었을 때, 그 녀석은 중심이 원점이었을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더하기 1이다 라는 공식이 있었는데, 요거는 어떻게 만들었었냐면 그냥 요거를 일반형으로 바꿔가지고 요 녀석하고 또 0,0하고 거리 D가 반지름이랑 똑같아요 해서 식 세우면 금방 요게 증명이 됐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어떤 게 있었냐면은 요 위에 x1, y1, 지금 이 식 자체는 이런 식이었습니다. 자, x1, y1에서 여기에서 접선을 그어주세요 라고 하는 이런 케이스도 있었지. 공식은 이랬습니다. x1x 더하기 y1y는 r제곱 해서 x 2개 중에 하나를 요거로 바꾸고 y 2개 중에 하나를 요거로 바꾸고 써주면 그냥 직선의 방정식이었는데, 정석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은 뭐였냐면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 0,0이라고 하는 중심하고 요거 기울기 찾아가지고, 요거 기울기는 이거랑 수직이니까 이거 기울기가 지금 x1분의 y1인데, 그럼 이거 기울기는 마이너스 y1분의 x1이고 거기에 저 점 x1, y1을 지나간다. 이런 식으로 해서 푸는 게 정석적으로 푸는 방법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제 뭐가 있었냐면은 아예 요 바깥에 한 점에서 여기 원에 접선을 그어라. 그럼 요렇게 한 개랑 뭐 요렇게 한 개랑 2개의 접선이 항상 그어졌었는데, 그거를 이제 푸는 방법 자체가 2가지가 있었다. 첫 번째 방법은 뭐였냐면은 요 위에 접점이라고 하는 녀석을 x1, y1으로 잡아가지고 그러면은 저 접선을 x1x 플러스 y1y가 r제곱이다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뭐냐면은 이 점 자체는 여기 보이는 이 점 자체에서 끄었을 때 이 점이 요 a, b라고 한다면 이거를 지나가더라 라고 해서 이 상태에서 a, b를 여기다가 이제 x, y에 대입을 하는 거였어. 그러면은 지금 x1, y1은 모르는 상태야. 접점을 찾아내려고 하는 방법이었어. 그래서 이 점을 모르니까는 일단 놓고 이렇게 가는 거였어. 놓고 간 다음에 a, b라는 지점에서 접선을 그은 게 이렇게 됐을 때, 이 직선 자체가 요 a, b를 지나가니까 여기다 a 집어넣고 여기다 b 집어넣으면 얘는 지금 x1과 y1에 대한 식이 하나 만들어지고요. 두 번째로는 이 x1, y1이 요 그래프 위의 점이니까 대입을 해주면 x1제곱 더하기 y1제곱은 r제곱입니다 해서, 이게 지금 연립 2차 방정식으로 풀어가지고 연립 2차 방정식으로 풀어서 x1을 구해준 다음에, 그럼 x1이 2개가 나온다는 거지, 연립 2차니까. 그래서 x1, y1도 2개 구해져서 여기 1개 집어넣고 여기 1개 집어넣고 해가지고 다시 여기 1개 집어넣고 여기 1개 집어넣어주면은 그 방정식이, 이 직선의 방정식이 완성되는 첫 번째 방법이었고요. 근데 이 방법보다는 주로 많이 쓰는 게 뭐였냐면 a, b를 지나가는 만능
직선의 방정식인데 뭐냐면 기울기를 m으로 잡아버리면 이렇게 잡아버릴 수가 있다는 거지. AB는 주는 점인 거고 바깥에 한 점에서 끊는 거니까 AB는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지수 m을 갖다 이용해서 저 직선을 잡은 다음에 걔가 0,0에서부터 거리 d가 반지름이랑 똑같아요 라고 식을 쓰면은 우리가 요 식 자체가 루트에 뭐 m제곱 더하기 1에다가 뭐 m의 x1 해가지고 뭔가 식이 막 만들어지더라. 그럼 걔가 지금 그 반지름에 대한 형태로 만들어져 가지고 R 나올 거다. 그럼 곱해가지고 m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돼서 요거 전개시키면 m에 대한 2차, 이것도 m에 대한 2차 해서 2차 방정식 풀어서 m을 갖다가 2개 구해가지고 집어넣어주면 답 나오는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근데 여기서의 이제 단점이 뭐가 있었냐면은 만약에 2차를 풀었는데 예를 들어서 뭐 3m 제곱 뭐시기로 시작하고 요도 제곱을 했더니 뭐 3m 제곱으로 시작을 했다 하면 이게 없어져서 1차가 돼버릴 때도 있더라. 근데 바깥에 한 점에서 접선을 그으면 항상 2개 나와야 되는데 1개가 나와버렸다 라는 거는 하나의 접선이 이런 데서 끄어서 기울기가 없는 직선하고 기울기가 있는 직선하고 이런 식으로 2개가 돼버리면 여기 1차가 나와버릴 때도 있더라. 이게 단점이다. 이때는 하나가 1차가 나오면 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얘는 x는 뭐 k라는 형태의 이러한 접선은 따로 추가로 구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게 좀 단점이었고요. 어쨌든 2가지 다 방법은 하실 수 있대. 이 방법을 좀 더 많이 쓰기는 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접선에 대한 내용. 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요거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자세히 가서 이제 그거에서 접선이 아니고 뭔가 극선이라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극선에 대해서 얘기. 이 극선이라고 하는 거는 뭐 특강이라고 되어 있다시피 교과서상에 언급은 되진 않아요. 언급은 되진 않는 개념인데 그래도 가끔씩 출제자가 요 내용을 가지고 출제를 해버리고 있을 때도 있다. 그래서 알아두면 좀 좋다. 그래서 지금 추가적으로 교과서 외의 내용을 잠깐 하려고 하는 거야. 자, 극선의 방정식이다.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이 이렇게 있으면 원 밖에 한 점, 이 점에서 접선을 그으면 항상 접선을 2개 그을 수 있어. 접선을 2개 그을 수 있다고. 그럼 접선이 2개가 되면 항상 접점도 2개가 생기겠지, 당연히. 그럼 그 2 접점을 지나가는 선을 극선이라고 불러요. 극선. 극선이라고 부른다고. 자, 그랬더니 그 극선의 방정식이 뭐로 나오냐면은 이렇게. 많이 봤던 거잖아. 방금까지도 봤던 거잖아. x1x 더하기 y1y는 r제곱이요 라는 거는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 할 때 했던 거잖아. 근데 차이가 뭐냐면 우리가 이거는 접선의 방정식 버전에서 보시면 뭐냐면 원 위에 있는 점, 중심이 원점일 때 원 위에 있는 점이 x1, y1일 때, 원 위에 있는 점이 x1, y1일 때 접선의 방정식 할 때 이거였고, 이거는 x1, y1이 원 위에 있는 점이 아니잖아. 원 바깥에 있는 점이잖아. 그러니까 x1, y1이 원 위에 있는 점이었으면은 이게 접선이 돼버리고, x1, y1이 원 바깥에 있는 점이면 그때는 이게 극선의 방정식이 돼버리는 거래.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냐? 자,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저 2개의 접선 자체가 존재한다 그랬는데 지금 여기 보이는 그 접점을 지금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 접점을 놓고 시작을 하는 거야. 그 접점을. 그래서 x2, y2로 잡아버리고 이게 있으니까 요 점을 x3, y3로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자, 그러면 여기 보이는 이 x2, y2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뭐였을 거냐면 x2x, y2y가 r제곱입니다라는 그런 접선의 방정식이겠지. 이 접선은요. 그러면 이 접선은 또 뭐냐면 x3x, y3y가 r제곱입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접선이겠죠. 근데 이 두 접선이 모두 둘 다 x1, y1을 지나가는 거지. 지나가는 거야. 그럼 당연히 지나가니까 대입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약간 좀 특이하게 증명을 해. 막 수학적으로 탁탁탁 느낌은 아니고 그냥 식으로 바로 보는 건데
대입을 해주면 이런 거야. x2, x1, y2, y1은 r제곱이다. x3, x1, y3, y1이 r제곱이다.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이지. 됐어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형태를 바꿔보면 얘는 어떤 상황이냐면 이거는 일정한데 이 두 개가 바뀌어 있는 상황이지. 이 두 개가 바뀌어 있는 거니까 x라고 그냥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 x에 이것들이 들어갔어 이렇게 볼 거야. 마찬가지 이것도 y1에다가 어떤 y가 있는데 그 y에 이거 두 개가 들어갔어요 볼 거야. 그래서 이건 어차피 r제곱이고. 그럼 무슨 말이냐면 다시 좀 순서를 바꿔보면 얘가 이제 x1, x고 y1, y가 r제곱인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이 식 자체가 xy에 대한 1차식이니까 얘가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건 알아. 이 직선의 방정식 형태의 x, y에 어떤 애들이 들어가는 상황이다? 이 자리에 지금 xy 자리에 이 xy에 x2, y2를 대입한 게 요 모양인 거고 x3, y3를 대입한 게 요 모양인 거지. 근데 이놈은 직선이라니까. 직선인데 xy 자리에 이거를 대입하고 xy 자리에 이걸 대입을 했대. 근데 이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은 유일하잖아. 직선이니까. 그게 어떤 직선인데? 요 직선이었던 거지. 요 직선 형태의 x1 자리에 요거 y 자리에 이거 집어넣으면 아까 저 모양 되고 x3, y3 자리에 이거 집어넣어주면 또 요 모양 되는 거고 해가지고 요 직선의 형태여야 요것들을 대입을 했을 때 둘 다를 동시에 만족하더라. 그래서 이게 극선의 방정식 형태더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결론 놓고 보면은 바깥의 한 점에서 x1, y1이 바깥의 한 점이었으면 얘는 극선을 의미하고 있다 라는 소리입니다. 저게 지금 극선이 이런 모양이어야 x와 y 자리에 요거를 집어넣었을 때 요게 성립을 하면서 저 직선이 되더라. 뭐 이런 형태인 거고요. 그랬을 때 이거를 이용을 하면 자, 마이너스 1,2에서 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에 그은 두 접선의 접점을 AB 라고 했을 때 그 AB D는 직선을 구해와라. 그러니까 아까 했던 것처럼 어떤 원이 있는데 그 원 바깥에서 접선을 그은 거다, 그지? 그래서 지금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1인데 뭐 대충 요쯤이라 하자 그냥. 더 위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긋고 이렇게 이제 끄어지는데 여기 두 개를 지나가는 요 극선을 찾아주세요라는 문제인 거라고. 그럼 마이너스 1,인데 이 식 자체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1이라고 해놨으니까 x 두 개 중에 이거를 집어넣어 버려서 빼기 x, y 두 개 중에 하나 이걸 집어넣어서 2y는 1이다. 해서 뭐 정리만 해서 저걸 놔두든지 해가지고 직방이다 라고 금방 구하시면 된다 이거야. 자, 그래서 정석대로 가면 좀 귀찮은데 어차피 이 부분은 교육과정 외기 때문에 그냥 바로 공식 외워서 나오면 쓰면 좀 편하다. 자, 넘어가고요. 그래서 뒤에 극선의 방정식 이것도 똑같은 문제죠. 2,3에서 여기에다 해봐라. 그러면 또 2x 될 거고 x 대신 2 바꿨고 3y 될 거고 는 1 뭐 이렇게 그냥 구해주시면 끝날 거고요. 자, 물론 이제 다른 풀이 방법이다라고 해가지고 어떤 방법이 있냐면은 이제 아예 이 극선이 공통현의 방정식인 것처럼 해서 이렇게 가는 방법도 있어.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은 지금 여기 보이는 이 큰 원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 아까 PQ라는 접점이 있지? 그 접점을 지나가면서 이 PQ를 공통현으로 가지는 원의 방정식을 하나 만들어 버리는 거야. 만들어 버린다고. 그럼 이제 2,3이라는 점에서 끄었댔으니까 2,3에서 여기까지 거리를 재가지고 갈 건데 뭐냐면 요 직방 있지? 요 직방에서 점까지 거리를 재버려. 요 직방에서 거리를 재주시면은 얘는 지금 얼마가 나오니? 보자. 루트 13이 나온대. 루트 13. 루트 13. 그리고 이제 이 녀석의 반지름이 뭐였냐면은 1이었단 말이지. 그래서 피타고라스 해가지고 요거를 갖다 구해가지고 여기 보이는 이 루트 3을 이용을 해가지고 요 2,3이라는 원방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뭐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극선 자체가 어차피 교육과정이었는데. 이런 건 가끔 나올 수가 있어. 자, 이런 식으로 극선의 방정식이 아니고 이제 이렇게 A, B를 연결을 시켜가지고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라고 할 때가 있다는 거지. 그럼 이 삼각형 넓이를 구하려면 말 그대로 AB 길이를 구해주면 되는 건데 AB 길이를 구할 때 어떻게 하면 된다? 극선의 방정식 찾아가지고 요 직선하고 거리 구하면 되겠지. 뭐 물론 0,0에서 거리 구해도 되고 0,0에서 거리 구하면 더 낫겠네. 그래서 극선의 방정식을 구해가지고 0,0에서 거리 구해가지고 높이 찾고 그럼 반지름이 있으니까 피타고라스 하면 요 공통현의 반쪽알이 또 구할 수 있겠지. 2배 하면 밑변 높이 해가지고 넓이 금방 구할 수 있겠지. 이런 거는 극선이 아닌데도 극선을 이용하면 편하게 구할 수 있으니까 저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원과 직선의 활용 부분인데 이것도 간단해요. 계속 피타고라스야, 피타고라스. 뭐냐면 또 이 내용이야, 또 이 내용. 자, 우리가 원 밖의 한 점에서 접점까지 거리를 보면 여기까지 거리하고 여기 접점까지 거리하고 똑같잖아. 왜 똑같냐면 중심에서부터 접선이니까 내려서 90, 내려서 90이요 해가지고 여기 연결시켜주면 이 직각삼각형이 반지름은 같을 거고 빗변은 공유하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90도니까 RHS로 합동이란 말이지. 합동이 돼버리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까지 거리랑 여기까지 거리가 같아질 수밖에 없더라.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까지 거리를 그럼 어떻게 구할 수 있는데? 라는 건데 당연히 생각해보면 점이 있고 점이 있으니까 당연히 거리를 구할 수 있고 이건 반지름이니까 있고 그러니까 이걸 당연히 피타고라스 하면은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뭐. 됐죠? 그래서 사실 그거 가지고 아까 했던 그 발전 문제에서도 원래는 그 구할 때 이런 식으로 구하거든. 극선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요거 해가지고 90도고 그럼 이게 공통현을처럼 이제 현을 갖다 끄어 놓으면 얘도 지금 이게 90도가 돼버린단 말이지. 자, 그러면 우리가 소공식을 쓸 수가 있잖아. 소공식. 요거 곱하기 요거는 요거 곱하기 요거에 해서 소공식 쓸 수 있지. 그러면 이제 이 반쪽알이 현의 길이를 구할 수도 있고 2배 해서 요 현의 길이를 구하는 거야. 이게 정석이야. 아까는 극선을 알면 빨리 구할 수 있었다 이런 거고. 그래서 이것도 90도고 우리가 이 현을 갖다가 여기서 선을 그었을 때 2등분, 수직 2등분 돼버리니까 그거를 이용하면 요 길이도 구해낼 수가 있고 그러면 우리가 중2 때 배웠던 공식 중에 위에도 90도고 밑에도 90도고 하는 순간 닮음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공식들 나오는 거 있었죠. 방금 했던 소공식도 있었고 그 다음 뭐 요거를 제곱하면 여기서 출발해서 요거 곱하기 요거 그지? 또 이거를 제곱을 하면 또 여기서 출발 이거 곱하기 요거 하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 이거를 제곱하면 요거 곱하기 요것도 있었지. 기억납니까? 모의고사 문제 같은 거 보다 보면 종종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 90도 되면은 요거를 쓸 수 있고 소공식도 쓸 수 있고 이거는 고등학교 때도 써먹는 공식이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이렇게 식을 만들어 놨는데 굳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과정만 그냥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뭐 여기 3,-1에서 여기에 그은 접선의 길이를 구하시오 해놨는데 그래서 보면은 3,-1에서 접점까지 거리 구하시오. 그러면 여기 원점에서부터 여기 거리 재가지고 그럼 루트 10이고 반지름이니까 피타고라스에서 빼주면은 뭐 루트 6이다 라고 금방 구할 수 있습니다. 뭐 요거는 별거 아니고 자, 그 다음 이제 참고가 아니고 이제 자주 나오는 게 요런 거야. 원 위의 점으로부터 거리의 최대 최소라는 게 나오는데 자, 이제 이런 거야. 그림상으로 보면 이런 거야. 자, 원이라는 거는 선이잖아, 선. 곡선이잖아, 선. 선은 당연히 점이 많이 모여가지고 만들어진 도형이 선이란 말이야. 점이 많이 모여졌어. 그러면은 점이 모여서 만들어졌으니까 그 점들과 이 원 바깥에 있는 점이면 당연히 뭔가 거리를 잴 수가 있는 거지, 거리. 그래서 요런 원이 있었는데 자, 바깥에 점이 이렇게 쳐보자.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제일 짧은 요 수많은 점들 중에서 이 점과 이루는 거리가 가장 짧은 지점이 요쯤이 가장 짧겠지. 얘가 가장 짧겠지. 그럼 그 가장 짧은 지점은 어떻게 찾느냐? 중심에서부터 거리를 재버리는 거야. 중심에서부터 거리를 잰 다음에 이 반지름만큼을 갖다가 빼버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가장 짧은 거리입니다. 이렇게 되겠지. 마찬가지로 그럼 가장 먼 거는 여기서 그대로 쭉 더 가서 반지름만큼 더 가버리면 가장 먼
거리가 돼버리는 거겠지.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 거리랑 가장 짧은 거리는 누구한테 달려있다?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에서 반지름을 빼고 반지름을 더하고 중심과 이 점 사이 거리에 달려있다 라는 소리인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출제할 때 문제를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보이는 이 거리가 10이었어. 반지름이 5였어.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짧은 거리는 얼마다? 5가 되는 거고 가장 먼 거리는 얼마다? 15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단 말이야. 자, 그러면 또 문제를 조금 꼬아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여기 점에서부터 원 위에다가 거리를 잴 건데 그 거리가 정수가 되는 지점, 정수가 되는 그 개수, 정수가 되는 개수는 몇 개냐? 거리가 정수인 건 몇 개냐? 자, 그러면은 5 이상부터 해서 거리 D라고 한다면 얘가 15 이하가 되는 거니까 그 거리로 가능한 정수는 총 11개가 있습니다 라고 해주면 되겠지. 뺀 다음에 1 더해가지고. 됐죠? 여기서 좀 더 응용하면 그 거리가 정수가 되는 원 위의 점은 몇 개냐 물어볼 때도 있어. 원 위의 점은 몇 개냐. 자, 5일 때는 1개지. 15일 때는 거리 15인 지점 점이 1개지. 그럼 거리가 6인 지점이었다 생각해봐. 거리가 6인 지점은 점이 몇 개 있겠어? 2군데 있겠지. 여기 6이라 치면 여기도 똑같이 있을 거잖아. 그러면 6부터 해가지고 14까지는 항상 2개가 있겠지. 지점이. 요쯤에 뭐 14 되는 거. 여기 그럼 여기도 14 되는 게 있겠지. 그래서 5일 때 15일 때는 1개씩이니까 1개짜리는 2개 있는데 6부터 14니까 총 몇 개고? 9개 있겠네. 9개. 이 9개는 총 2개의 점이 존재하는 거지. 그래서 거리가 정수가 되도록 하는 그 점의 개수는 원위에 총 20개가 있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됐어? 그럼 좀 더 응용시키면 얘가 지금 거리가 10이 아니고 뭐 10.5라고 쳐보자. 10.5. 10.5면은 여기 이 거리가 이제 5.5가 되는 거지. 그러면 정수가 되는 지점은 그냥 6부터 가는 거지. 6부터 해가지고 얘는 15.5가 되는 거니까 15까지 되는 거지. 됐습니까? 그럼 이번에는 5.5다 보니까는 바로 1개인 지점이 없는 거지. 다 2개씩이지. 그럼 얘는 10개인데 10개에서 다 2개씩이라서 20개가 정수인 점입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정수를 딱 떨어지면은 한 군데 점에서만 거리가 정수가 되는 거고 딱 안 떨어지면은 2군데에서 항상 정수가 나타날 거다. 이런 식으로 응용을 시킬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방금 한 거는 점에서부터 점까지 해가지고 원을 이렇게 하는 거 얘기를 하는 거였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직선도 있어. 마찬가지 우리가 또 원 위에 수많은 점들이 있는데 이 점에서부터 요 직선까지 거리를 재보는 거야. 점에서 직선까지 거리를 재서 제일 짧은 거리와 제일 먼 거리를 찾아주세요 라고 하는데 점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는 수선의 발을 내려가지고 구하잖아. 수선의 발을 내려가지고. 근데 이것도 똑같아. 가장 짧은 거리는 중심에서부터 수선의 발을 내려가지고 이 반지름을 갖다가 빼주시면은 요만큼이 가장 짧은 거리가 되고 연장시켜주면은 여기서 이게 가장 먼 거리가 된다. 요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어려운 거는 없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나아가서 원과 원이 있어. 원과 원. 여기서도 점이 움직이고 여기서 점이 움직여. 그랬을 때 이 두 점 사이 거리가 이제 존재할 건데 이게 가장 짧은 거랑 가장 먼 거. 또 똑같지 뭐. 무조건 중심이야. 중심하고 이어가지고 그 두 개의 반지름을 다 빼주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게 가장 짧은 거리가 될 거고 또 반지름 2개 다 더해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게 가장 먼 거리고 직관적으로 충분히 이해될 겁니다. 넘어가 봅니다. 자, 이제 마이너스 2,-3에서 저 원에 접점을 그어가지고 T를 했다. 그 접점까지 거리를 구해주세요. 자, 그러면 저기 원이 1번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표준형으로 해주려면 x 플러스 2의 제곱해서 4를 하나 더 할 거고요. 얘는 이거랑 완전 제곱식 하면은 뒤에 y 마이너스 1이 필요하니까 1을 양변에 더해서 반지름이 이제 루트 5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식을 보면
그림 대충 그리면 됩니다. 어차피 길이만 찾는 거니까. 이 중심의 좌표는 마이너스 2,1이고 대충 바깥에 여기에서 2, 마이너스 3이다. 그래서 접선을 이렇게 그었다고 치면 여기 긋든 위에 긋든 어차피 똑같으니까 아무 데서나 하면 되고요. 자, 그럼 여기서 이걸 딱 이제 90도로 내려주시면 그게 반지름이 아까 루트 5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여기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점과 점 사이 거리 빼가지고 보면 4의 제곱, 빼가지고 보면은 4의 제곱. 그러면 루트 30이니까 4루트 2. 쓸 때는 이렇게 하자. 그래서 이거 제곱에서 이거 제곱 빼면 되는 거니까 루트 27이 돼가지고 3루트 3이라고 하는 게 길이가 나옵니다. 라고 금방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밑에 뭐 발전 문제 사각형 넓이 구하라고 해놨는데, 사각형 넓이가 그냥 요 직각삼각형 두 개 합친 사각형 넓이 구하라는 건데, 당연히 이게 밑변일 거고 이게 높이겠죠. 90도니까 뭐 별거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2번 문제. 이것도 간단한데, 원점이 있고요. 3,4가 있습니다. 원점 나왔으니까 한번 적어볼까? 원점이 있고요. 3,4. 여기가 3, 여기가 4라고 하자. 근데 지금 반지름은 2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원이 대충 존재할 거예요. 그랬을 때 OP 길이 외에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자, 얘가 지금 0,0에서부터 3,4면은 당연히 길이 재면 5겠죠? 3대 4대 5. 피타고라스. 근데 반지름이 2였으니까 제일 짧은 거리는 3이 되는 거고, 제일 먼 거리는 이 5에다가 2 더했으니까는 얘는 지금 전체 제일 긴 거는 7이 될 거고, 뭐 금방 구할 수 있겠지. 별거 어려운 거 없고요. 자, 근데 밑에 발전 문제가 이게 원리를 모르면 절대 안 풀리는 문제거든. 그래서 모를까봐 옆에 이제 중선 정리, 파푸스 정리까지 적어놨는데, 뭐냐면 문제 먼저 보겠습니다. 이게 예전에 기출됐을 때 문제집에서 보통 나오는데, 이거를 별 가이드를 안 주고 풀라고 하면 푸는 애들 거의 없어. 그래서 이 책에서는 옆에다가 적어준 거야. 자, 지금 뭐랬냐면 얘가 지금 0,0을 지나가면서 반지름이 2야. 그리고 고정된 두 개의 점이 있는데 요 P가 지금 원 위를 움직이고 있어요. 원 위를. 그래서 지금 뭐랬냐면 이 PA 제곱 더하기 PB의 제곱의 최소값을 물어보고 있단 말이에요. PA 제곱 더하기 PB의 제곱. 자, 그러면 이거를 x, y로 잡아버리면 일단 저 식은 만족을 할 거고, 저 PA 제곱을 하면은 x 플러스 6의 제곱에 y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PB 제곱은 x 플러스 2의 제곱에 y 플러스 4의 제곱의 최소값을 물어보고 있단 말이지. 그래서 만약에 원 위의 점이 아니잖아. 원 위의 점이 아니면 요거 다 전기시켜가지고 얘를 2로 묶어서 뭔가 x에 대한 완전 제곱식 만들고, 요것도 묶어가지고 y에 대한 완전 제곱식 만들어가지고, 그럼 이게 0일 때요, 이게 0일 때여서 뒤에 뭐 상수항 뭐 나오겠지, 완전 제곱식 만들 때. 그래서 이게 0이고 이게 0일 때 이게 최소값입니다.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식만 있으면 이렇게 쓰면 돼. 근데 이거는 이게 뭐가 전제가 되어 있는 상태여야 되냐면, 이게 저렇게 풀려면은 x와 y가 독립적이어야 돼. 독립적이어야 이렇게 풀 수 있어. 그게 무슨 말이냐? x가 딱 아무데나 이게 0으로 만들어주는 x가 뭔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얘가 2고 얘가 뭐 플러스 1이었다. 그러면 x가 2였을 때 y는 마이너스 1 되면 둘 다 빵빵 되면서 별표라는 최소값이 나와요. 이렇게 할 수가 있다고. 이게 독립적이라고. 따로따로 아무거나 x, y 움직일 수 있다고. 근데 이러한 조건을 줘버렸기 때문에 묶여 있어, x, y는. 이런 걸 우리는 종속적이라고 표현해요. 종속적. 따라다닌다는 거야. 따를 종자에 한자로. 서로 따라다닌다고. 다시 얘기하면 x가 2를 집어넣어 보면 y가 0이 돼버리잖아. 근데 그때 y 0이 아니잖아. y 마이너스 1 돼야 최소인데. 그럼 이때는 이런 방법이 안 된다라는 거야. 식으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항상 우리가 문자가 변수가 두 개가 존재할 때는 얘네가 독립적인지 종속적인지를 봐야 돼. 그래서 주로 종속적일 때는 주로 우리가 어떻게 풀었냐면, 우리가 이거는 1학년 처음에 공통수학 1 이거 할 때도 항등식 할 때도 했어. 어떤 항등식이냐면 우리가 모든 실수
x, y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은 그 비교할 때 x에 대해서 전개하고 y에 대해 전개해가지고 이렇게 됐을 때 0 되라. 그럼 이것도 0이요, 이것도 0이요. 이렇게 풀었어, 그냥. 근데 앞에 전제 조건에서 뭐 x 플러스 y는 2를 만족하는 모든 실수 x, y에 대해서 이거 뭐 해라. 라고 하면 어떻게 했냐면 이 y라는 녀석을 갖다가 2 빼기 x로 바꿔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뭐 x 더하기 뭐로만 바꿔가지고 이거 0, 이거 0 이렇게 풀었다고. 기억납니까? 항등식 할 때. 그래서 독립적이냐 종속적이냐가 중요하다고 이런 거 할 때.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렇게 풀 수가 없는 상황이더라라는 거죠. 식은 이런데 식으로 이제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야. 그래서 식으로 할 수 없으면 이제 도형으로 어떻게든 접근해 봐야지. 기하학적으로.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접근을 하냐면 이제 그래서 친절하게 옆에 중선 정리라는 거. 전에 팝보스 정리라고 우리가 이제 공통수학 2 초반에 배웠는데 뭐였냐면은 자, 삼각형이 이렇게 있었는데 요 삼각형에서 요 중점 연결해서 이렇게 된 선을 갖다가 우리가 중선이다라고 우리가 무게중심 하기 전에 배웠지. 무게중심은 세 중선의 교점이니까. 그래서 여기 PAB라 하고 여기를 M 줄을 이렇게 해가지고 PA 제곱 더하기 PB 제곱.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인데 이거는 PM 제곱 더하기 AM 제곱이라는 녀석의 2배 한 거랑 똑같아요 라는 게 중선 정리였어. 파포스 정리다 라고 하기도 했었어. 그래서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의 2배입니다 라고 해서 우리가 증명할 때 얘를 갖다가 X축 원점 잡아서 Y축 얘를 A, B 얘를 C, 0 뭐 마이너스 C, 0을 잡아가지고 다 점과 점 사이 해고 증명하는 거 있었거든요. 그때 나중에 써먹는다라고 얘기했어. 요런 때 써먹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거의 최소값을 물어봤으니까 이거는 지금 요걸로 바꿔보자 이 말인 거라고. 그러면은 여기 중점 있잖아. 중점 좌표 평균 내면 되니까 마이너스 4. 평균 내면 되니까 마이너스 3. 그러면 이제 이 길이는 이미 결정이 되잖아. 고정된 점이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것만 최소로 구해주면 되는 거지. 그럼 그 최소가 되는 지점은 뭐 어딘지 몰라도 여기에서 반지름 뺀 것만큼 길이가 최소가 됐겠지 뭐. 그래가지고 계산해주면 금방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중선 정리를 알면 금방 나오는데 그렇지 않은 케이스에서는 이게 사실은 이걸 쓰는지를 모른다. 그럼 사실 절대 안 풀려요. 절대 안 풀려. 이걸 알아야 풀려. 그래서 여러분 선배들도 이 문제를 많이 쌤이 던져줬었는데 문제집에 있어가지고 그냥 푸는 애들은 거의 없었다. 자, 그 다음 또 간단한 형태입니다. 자, 원 위의 점 P에서 저 직선 이르는 거리 최대 최소를 구해주세요. 자,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한다? 직선이니까, 원하고 직선이니까 중심에서 거리 재가지고 반지름 빼주면 최단거리, 반지름 더해주면 최장거리 되는 거였죠, 최대값. 그래서 얘가 지금 1,-3이고 반지름은 2입니다. 그러면 제가 저 직선까지 거리 구해주면 3제곱, 4제곱에다가 x1 집어넣어서 3 되고 그 다음에 4, 3, 12 되고 5 해서 이렇게 해주면 5분의 20인가요? 해서 4더라. 요만큼이 4가 되더라. 그럼 제일 짧은 건 2고요. 4에다 2 더하면 얘는 6이 되고요. 뭐 이렇게 구해주면 끝. 아까 다 설명했던 부분이고. 근데 밑에도 발전 문제는 밑에 발전 문제는 자 여기 A에서부터 해가지고 요 직선 위에 해가지고 항상 정삼각형을 만들면서 가겠대. 정삼각형. 정삼각형 넓이 최대 최소를 구하려는데 방금은 이렇게 됐잖아. 그러니까 정삼각형이 제일 작으면 요런 정삼각형이 되는 거고 정삼각형이 제일 크면 요렇게 정삼각형 되는 거고 요 문제 버전으로 보면 요쯤에 있었으면 정삼각형이 요렇게 가는 거고 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거리 해주면 되지. 우리가 정삼각형 한 변을 갖다가 A라고 했을 때 그 높이는 어떻게 구하는 거야? A 얼마 곱하면 돼? 2분의 루트 3 곱하면 되잖아. 넓이는 4분의 루트 3에 한 변 제곱하면 되고 이거 쓰는 거지 뭐. 그럼 거꾸로 우리는 지금 뭐냐면 높이를 가르쳐 주겠다 이 말이거든. 거리가 높이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높이에다가 루트 3분의 2를 갖다가 높이에다 곱하면 그게 한 변의 길이가 되는 거죠. 그럼 그거 한 변 구해가지고 이거 계산해주면 넓이까지도 구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 제일 짧은 그 길이가 이번에는 뭐다? 그때 높이 하겠다. 그럼 높이 가지고 한 변 구해라. 한 변 구하면 당연히 넓이 구할 수 있다. 이것만 추가된 것밖에 없어요. 딱히 어려운 거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의 위치 관계와 공통접선이다 가 되어 있는데, 여기까지 하고 나면 이제 원에서 일반적인 거는 이제 다 끝나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이제 교육과정 상에선 잠깐 언급만 하고 넘어가는 부분인데, 상식이야 이것도. 그림 그려보면 되는데, 뭐냐, 원 두 개가 있대. 움직이는 원 두 개가 있어. 그럼 막 움직이다 보면 이런 식으로 이 원이, 두 원이 바깥에서 서로 놀 수도 있고 딱 예쁘게 뽀뽀를 하는 거야. 외접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겹쳐버릴 수도 있고, 안쪽에서 딱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내접이죠. 그리고 아예 안에 쏙 들어올 수도 있고, 안에 쏙 들어왔는데 어떻게 되다가 아주 예쁘게 아예 중심이 일치해 버릴 수도 있고, 크게 이런 6가지 경우를 좀 얘기를 해보자는 거야. 그러면 이런 얘기들을 할 때 중심과 중심 사이 거리, 줄여서 중심거리라고 하는데, 중심거리 D와 반지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건 그림상으로 금방 이해되거든요. 자, 보시면 중심거리가 엄청 멀지? 그럼 그 먼 게 두 개 반지름을 더한 것보다도 더 크다 이 말이야. 두 개 반지름을 더한 것보다도 더 크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바깥에서 따로따로 놀고 있겠지. 근데 뽀뽀를 해. 외접이야. 외접이면은 두 개 반지름을 더하기 한 게 중심거리다 해주면 되겠죠. 두 개 반지름을 더한 게 중심거리다. 그래서 더한 게 같다. 자, 더한 게 같다. 그 다음 그럼 당연하게도, 자, 그 중심거리가 두 개 더한 것보다도 작아지면, 일단 제끼고, 중심거리 D가 두 개 더한 것보다 작아지면은 당연히 얘는 지금 두 점에서 만나는데, 추가로 되는 조건이 요게 추가가 돼요. 두 개 뺀 거. 큰 반지름에서 작은 반지름 뺀 것보다는 더 중심거리가 조금은 멀어야 된다. 왜? 중심거리가 가까워지다 보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안에서 접하는, 내접을 할 수도 있더라. 그래서 이 녀석과 이 녀석에 대해서 긴 게 지금 R'이야. R'에 하고 요 R인데, 그거를 뺀 것만큼이 여기 중심거리 D가 되더라. 그럼 이 내접보다는 좀 더 바깥쪽으로 밀려져야 얘가 두 점에서 만날 수 있어서, 아까 위에 요 뺀 것보다는 더 커야만 두 점에서 만난다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림상에서 이렇게 빼면 되는 거고, 그리고 그것보다도 더 작아지면, 두 개 뺀 것보다도 작아지면 이제 내부에 있는 거, 공유점이 없는 거, 내부에 있는데, 아예 이제 중심거리가 빵이 돼버리면, 중심이 일치돼 버리면서 얘가 공유점 없이 동심원이라 부르죠, 한자로. 같을 동자를 써가지고 중심이 같은 원, 동심원이 돼버리는 거지. 자, 그럼 이거를 그림을 그리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까 바깥에 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요까지 가는 거, 여기가 긴 거 R'이라고 했지? 여기가 R. 이거 D까지는 뭐 금방 이해가 될 거고. 자, 그러면 이 원이 지금 작은 원이 다가간다고 해볼까? 작은 원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와서 접했어.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딱 끄어서 보면 이 R이 요 D랑 비교했을 때 두 개를 더하기 한 게 말 그대로 중심거리가 되면 외접하는 거고요. 자, 그럼 따로 이제 내접하는 경우를 한번 해보자. 자, 내접하는 케이스는 중심과 중심 이렇게 있을 때, 자, 중심과 중심을 연결하면은 그 외접하는 점까지, 내접하는 점까지 쭉 동시에 됩니다. 왜냐면은 여기 접하니까 접선이 있다 치면은 여기서도 접선이니까 90도 돼야 되고, 여기서도 접선이니까 90도가 돼야 되거든. 그래서 일직선 상에 있어요, 중심이. 그래서 얘가 지금 큰 반지름이니까 R', 여기 이만큼이 작은 반지름이니까 R. 근데 중심이랑 중심이니까 그게 중심거리라서 D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R'에서 R을 빼줘야 이게 D가 되더라. 그래서 두 개의 접하는 지점, 더하면 중심거리다가 외접, 뺀 게 중심거리다 하면 내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외접과 내접의 중간에 걸쳐져 있는 게 우리가 두 점에서 만나는 상황이더라. 두 점에서 만나더라. 그래서 얘가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갔다 생각해보면, 조금 더 안에 들어갔다 생각을 해보면, 여기 만나게 되면서 중심이 이쯤 있어 버리는 거니까,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중심거리 D,
D가 아까 요 D보다는 짧아지는 거지, 이거만큼. 그래서 당연히 이 D는 2개 더하기 한 것보다는 짧아지는 상태더라. 마찬가지로 얘가 조금 바깥으로 밀려나야 되는 거지. 그래야 두 점에서 만나는 건데, 그러면은 그때의 중심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D인데, 이게 뺀 것만큼인데 뺀 것만큼보다는 조금 더 멀어진 D가 되더라. 그래서 그 뺀 거보다는 더 큰 거인 상태가 되더라 라는 거죠. 지금 여기서 이게 더 크다고 했기 때문에 그냥 이런 거고, 누가 더 큰지 모르면 주로 절대값 시켜버립니다, 그냥. 그래서 두 점에서 만날 조건은 이게 같을 때가 외접, 이게 같을 때가 내접이다.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그냥 암기를 해놓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작아지면 아까처럼 내부에 들어가서 교점이 없다. 동심원이 된다. 뭐 이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런 상태일 때 이런 걸로 표현하기도 해. 옛날 문제긴 한데 이거는 뭐냐면 두 원이 서로 외부에서 안 만나고 있어요 라는 말을 이런 식으로 말을 좀 바꿔가지고 공통접선이 4개다 이렇게 쓸 때가 있어. 공통접선이 4개다. 이렇게 접선, 공통인 접선하고 안으로 이렇게 하는 접선 2개. 공통접선이 4개다 라고 하면 요 바깥에서 이렇게 놀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표현했을 때 요 2개 접선, 바깥에 있는 접선을 뭐라고 부르냐면 공통 외접선이라 불러. 바깥 외자를 한자를 써가지고 바깥. 그럼 이건 당연히 뭐라 부르겠어? 공통 내접선이라 불러. 이 안으로 지나간다고 해서 공통 내접선. 그래서 공통 외접선 2개, 내접선 2개 해서 총 4개의 공통 접선을 가지면 바깥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외접 하는 경우. 외접은 공통 외접선 2개, 내접은 공통 접선을 가지는 거야. 그래서 공통 접선을 3개 가지는 이런 케이스가 이게 외접하는 케이스가 되고요. 얘는 지금 두 점에서 만나면 공통 외접선만 2개 이렇게 존재하고요. 안에서 내접을 하게 되면 공통 접선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통 접선의 개수로서 이 두 원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도 있다. 내부에 들어가 버리면 당연히 없겠죠. 내부에 들어가 버리는 순간 공통 접선은 존재하지가 않는다. 그래서 공통 접선의 개수로서 이런 관계들을 표현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들을 뒤에 하고 있습니다. 공통 접선에도 공통 내접선, 공통 외접선이 있다. 자, 그럼 공통 내접선하고 공통 외접선에서 접점에서부터 접점까지 거리를 또 물어보는 걸 하는데, 자, 공식 밑에 있긴 한데 외울 필요는 없고 피타고라스 이용한다만 잘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림을 그려가면서 좀 보기 편하게. 자, 공통 외접선이 이렇게 있어. 그래서 이렇게 있었어. 그럼 이 접점에서 이 접점까지의 거리를 구해줘서 이렇게 한다고. 물론 여기 해도 똑같은 거리 나옵니다. 그럼 항상 접하니까 당연하게 여기서 내려가지고 90도다. 당연히 내려가지고 90도다. 이거 써야 돼. 당연합니다. 그리고 중심 나오면 중심도 연결을 시켜줘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물어보는 건 이 길인데 요 길이도 피타고라스로 구할 건데 어떻게 하냐면 요 길이하고 똑같게끔 평행 이동을 해서 여기서부터 쭉 그어줘. 그럼 90도가 돼버리겠지. 평행에 갔으니까. 얘도 90도가 되겠지. 직사각형이 돼버려. 그럼 길이가 똑같아지겠지.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반지름 짧은 거를 R'이라고, 그러니까 반지름 긴 걸 R이라 해놨는데, 그럼 또 직사각형이니까 여기가 R'이 돼가지고 요만큼이 R에서 R' 뺀 것만큼 이 길이가 나오겠지. 구할 수 있잖아. 반지름 빼면 되니까. 그럼 이 길이는 뭐다? 중심거리지 뭐. 점과 점이니까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할 수 있지. 그럼 피타고라스는 구해줄 수 있겠네. 끝.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보조선만큼은 금방 피타고라스에서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 공통 내접선도 똑같은 패턴인데, 자, 이렇게 갔어. 자, 이 접점에서 이 접점까지 구해라 라고 하면 또 똑같아. 중심에서부터 내려서 90도입니다. 중심에서부터 내려서 90도입니다. 쓸 거야. 근데 이번에 차이가 중심과 중심거리는 당연히 구할 수 있는 거고, 아까는 지금 이 안으로 이렇게 했는데 얘는 요거까지 이거를 연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길이 구하라는 거니까 여기다 이렇게 가버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이 R'하고 요 R하고 더하기를 해야 요 길이가 되고, 지금 여기 보이는 이 길이는 중심거리니까 당연히 점과 점 사이 구할 수 있고, 요거랑 요거랑 구했는데 90도니까 피타고라스 하면 이 길이도 구할 수 있고, 그거 길이가 저 길이랑 똑같다. 이런 식으로 구하게끔 지나갑니다. 막 공식을 뭐 쭉쭉쭉 해놨는데 전혀 외울 필요 없습니다. 피타고라스 쓴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보자. 개념 맥힌 4번으로 가봅니다. 마지막 문제.
자, 두 원이 있는데 외접을 한다. 외접을 할 때 이때 상수 K 값을 한번 구해봐라. 외접이니까 그림을 그려놓고 하면 생각. 외접이라는 게 어떤 상태를 얘기하냐면 요거하고 이런 식으로 이게 외접이라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은 중심하고 중심을 찾아보면 되지 뭐. 자, 앞에 있는 녀석은 x 플러스 2v 제곱에다가 4 더하고 하고, 그 다음 얘는 마이너스 6y 있는 거 보니까 y 마이너스 3의 제곱해서 9 해주고 3까지 넘어와서 이렇게. 그럼 16이 돼서 반지름 4고요. 자, 얘 같은 경우도 x 빼기 1의 제곱일 거고 이제 1 해주고, y 플러스 1 제곱도 해놓고 1 해줬고, 그 다음 k 넘겨서 이렇게 해서 2 빼기 k더라. 자,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2,3이라고 보고 얘는 1, 마이너스 1이라고 봐서 거리를 한번 재주시면 그 중심거리 D라고 하면 얘는 빼가지고 3의 제곱 1에서 이거 빼서 또 여기서 이거 빼주면 마이너스 4니까 어차피 4의 제곱 이라서 5가 되더라. 요만큼 거리가 5가 되는데 여기는 이미 여기가 4였다라는 거지. 4. 그럼 이 길이가 1이 되라. 얘가 1이 되라 라는 거니까 K는 1입니다 라고 그림 그려보면 금방 구할 수 있다. 크게 어려운 거 없고요. 자, 두 번째 내죠. 자, 지금 어떤 상황인지 한번 봅시다. 얘가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데 얘는 0,a라고 하는 지점이 중심이고요. 반지름은 루트 3이고 얘는 b,0이라고 하는 게 중심이고요. 반지름은 2루트 3, 루트 12가 되어 있는 상황이야. 그때 그 점 A, B가 그리는 도형의 길이를 구해주세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놨네. 그러면 지금 두 도형이 정확하게 결정은 안 되니까 축을 그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얘가 지금 0,A 여기 반지름 작은 놈이니까 이거 오른쪽 원 큰 거부터 B,0 하고 반지름은 현재 2루트 3인 놈이야. 자, 그 다음에 또 원이 있는데 0,인데 내접을 할 거래. 자, 그러면은 요쯤 돼가지고 얘가 지금 0,a B,0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내접을 한대. 그러니까 두 점이 다 막 움직이면서 내접을 할 거야. 근데 내접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뭐였냐면 두 개 반지름을 뺀 게 중심거리다 이렇게 갈 거라고. 근데 지금 이 반지름은 얼마냐면은 2루트 3이야. 긴 거 아까 얘기했다시피 마찬가지 얘는 루트 3이야. 작은 원은. 그럼 두 개를 빼주면은 얘가 루트 3이 돼줘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 두 개의 그 점과 점 사이 거리가 루트 3이 되도록 해주세요 라는 소리야. 그러면은 빼주면 어차피 b제곱 빼주면 어차피 a제곱인데 그게 루트 3이 돼주세요. 제곱했으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3입니다. 아,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3이다 라고 하는 말 자체가 ab라고 하는 녀석이 우리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3입니다 라고 하는 점 위에 지금 a, b가 이렇게 있습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실수 AB에 대해서 a, b가 그리는 도형의 길이를 했으니까 요 원 위에 a, b가 있습니다 라고 볼 수 있다. 그럼 이거 그림 그려주면은 반지름이 루트 3인 녀석이니까 그 길이를 구하랬으니까 원 둘레는 2파이r이라서 2루트 3파이다 라고 AB 조건이 만들어지겠지 뭐.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이제 원이 마무리 됐거든요. 주말 동안 여기 요거는 베이직만 해도 문제가 충분히 많아서 여기 뒤에 127페이지까지를 숙제로 할 겁니다. 좀 쉬었다가 공통수학원 개인 지문 받도록 하겠습니다.